안녕하세요. 바이커들의 김남구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1시에 27일 한국 시간 새벽 1시 기준으로 할리 데이비슨이 2022년 모델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아이크마에도 참가를 안 했었고 연초에 1월 26일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티저 영상도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너무 제한된 이미지들만 있어서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 연료 탱크에 갑자기 할리 데이비슨 레터링이 나오고 근데 갑자기 스피커가 나와요. 그러면은 스피커는 투어링인데 연료 탱크 디자인은 스포스터나 스포테일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좀 근데 너무 궁금하면 또 조금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다가 잊고 지냈는데 드디어 오늘 새벽 1시에 공개가 돼서 바로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새벽 1시에 할리 프리미어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2020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였어요. 약 30분간 실시가 됐고 영상 초반에는 킹 오브 메거라고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레이스가 있는데 그 레이스 경기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이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포디움에 계속 서고 있는지 막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거가 새로 나오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배거가 새로 나옵니다. 배거가 새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뜸을 지어볼까요? 할리 데이비슨처럼. 어떤 걸까요? 로글? 스글? 맞습니다. 로글이랑 스글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로글이랑 스글 좋은데 너무 스포티하게 타기에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스트리트 글라이드를 너무 재밌게 탔었는데 포지션도 좋고 다 좋았는데 서스펜션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모델은 ST 모델입니다. 완전히 새로 쓰는 모델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배거의 새 이름이기도 하고 스포츠 투어링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스트리트 글라이드는 로드 글라이드가 너무 이제 편안한 크루저의 세팅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스포티하게 가지고 놀기 재밌게 바뀐 겁니다. 우선 ST 모델은 파워트레인이 다릅니다. 작년까지 CV5에게만 허락됐었던 미러키8 117 엔진이 이번에 ST 모델도 나눠 쓰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117, 114 엔진은 이제 많이 시승을 해보지만 CVO를 시승차로 내리진 않거든요. 2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117 엔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좀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104 엔진이 큐빅 인치입니다. cc로 치면은 107 엔진이 1753cc입니다. 그리고 그 114 엔진이 1868, 1868cc고 그러니까 두 모델은 115cc 차이가 있어요. 115cc면 뭐 스쿠터 한 대 더 들어가 있는 정도예요, 사실. 117 엔진은 여기서 1868cc에서 49cc가 더 높아요. 1917cc입니다. 49cc가 더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114 엔진도 제가 로우라이더 S를 타봤었어요. 작년에 할리 양양에서 서핑 투어 하는데 그래서 양양까지 타고 갔어요. 220km인데 사실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포지션이 저한테는 약간 좀 허리가 조금 굽고 포워드 스텝이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장거리는 조금 불편했는데 상당히 재밌게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7 엔진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세팅이 엔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엔진을 손을 보니까 배기량이 올라가니까 다른 것도 다 바꿔줬습니다. 흡배기 튜닝을 제일 많이 하시죠, 할리 데이비슨 오너분들이. 흡기는 스트리밍 이글에 오픈 에어 필터를 기본으로 적용했고 배기 라인을 바꿨어요. 배기 라인을 손보면서 머플러 위치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인원 머플러로, 그러니까 매니폴드는 2개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머플러 엔드는 1이에요. 2&2가 아니라 2&1으로 정렬을 하면서 마운트를 좀 더 높게 시켰어요. 마운트를 왜 높게 시키냐? 머플러가 가장 먼저 닿습니다. 기울이다 보면. 그래서 높게 달아준 거예요. 마음껏 긁어도 견적 안 나오게 해줄게. 위에다 달아줄게. 애프터 파츠에서 해주는 걸 바로 해준 거란 말이죠. 자, 흡배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 서스펜션이 리어에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크립트 쓰면서도 올린즈와 통화를 해서 이 타입이 지금 소프테일에 들어가는 타입인데 호스 타입입니다. 피기백 타입이 아니라 호스 타입인데 로글이나 스글, 그러니까 투어럴 기종에는 아직까지 이 제품이 호스 타입으로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스 타입을 소프테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160만 원입니다. 하나에 한 교면은 300만 원이 넘는 거죠. 게다가 올린즈랑 스트리밍 이글이랑 합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도 로글이나 스글에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무게 세팅이라든가 뭐 다양한 스윙 암의 강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휠베이스까지 계산을 넣어서 배거 전용으로 세팅을 맞춘 서스펜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셨겠죠. 올린즈 달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거는 뭐 다 해준 거죠. 엔진 바꿔줬지, 서스펜션 바꿔줬지, 흡배기도 튜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뭐 거의
몇 천만 원 이상이죠. 엔진 바꾼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을 바꾸려면 차대를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공인비만 몇백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품도 따로 팔지도 않고요. 천만 원, 몇 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커스텀이 실시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제가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 이제서야 좀 반응을 해준다고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로그라이더 S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스글, 로글, ST도 정말 멋있는, 그리고 진짜 완전 이거 레이스다, 사양이다, 상대적으로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기종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27일 새벽 1시에 시작이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할리 데이비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티저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일요일쯤에 나왔는데 로우라이더 S가 FXRLS로 연료 탱크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야, 로우라이더야? 스피커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우라이더는 게다가 기존의 다이나였던 로우라이더가 2017년인가 19년? 17년일 거예요. 2017년에 로우라이더 S로 환생을 하면서 이미 한번 울거 먹었어요. 이미 한번 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먹은 거죠, 한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소진이 된 상태인데 왜 또 로우라이더 S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묵묵히 봤습니다. 진짜 이게 단가? 이거면 진짜 기분이 확 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로우라이더 S가 달리다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못 보던 페어링이 갑자기 싹 나타납니다.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새벽 1시 한 15분, 20분 대인데 게다가 커스텀 행태, 그걸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라이더들이, 그쪽은 진짜 백헤드 빌더예요. 그냥 뒤에서 엔진도 내리고 올리고 서스펜션 바꾸고 그러고 타잖아요. 대대손손 할리 데이비슨을 물려주면서. 그게 미국의 문화인데, 실제로 엔진 배기량을 높여요. 엔진 스와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114에서 117 엔진으로 고배기량으로 올리고, 실제로 오너들이 서스펜션도 고사양으로 다른 걸로 갖다 끼우고, 그리고 프론트 페어링은 진짜 1980년대에 나왔던 FXRT, 정확히는 FXRT의 클럽 스타일의 프론트 페어링이 그거를 빼다가 막 다이나에 꽂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리 오너들이 그걸 보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저걸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저는 약간 라이더 친화적인 상품 기획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치밀하다, 정말 배려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라이더 ST는 헤리티지를 정말 철저하게 계승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사실 할리가 되게 잘해왔었던 브랜드고, 사실 잘해야 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최근 몇 년간의 행보는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연료 탱크에 레터링 디자인이 있는데, 이 캘리그라피가 사실 할리 데이비슨 진짜 초창기 20년대 30년대에 개발했던 모터사이클부터 그 폰트 디자인에 그래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977년에 로우라이더가 처음 공개됐을 때도 이 레터링이 들어갔고, 2017년에 출시했던 소프테일 로우라이더 S도 물론 이 레터링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ST에도 들어갔고 로글이랑 스글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정체성을 담은 부분이고, 이번에 또 새롭게 페어링이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1980년대에 나왔었던 FXRT를 오마주한 디자인이고, 윈드스크린이 상당히 높고 아무래도 각져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모던한 이미지를 심어서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덕트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드 덕트는 개폐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정보가 없네요. 꼭 개폐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엔 좀 열고 다니게. 그리고 배거는 스포트 글라이드도 이 배거가 달려 있는데, 이 배거의 위치를 위로 5cm 정도 더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린앵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포지션도 로우라이더 S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이 연출될 거라고 합니다. 개발자에 따르면은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아서 시트 앞쪽에 앉아서 모터사이클을 조정하는 그런 재미를 가진 스포츠 투어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할리 데이비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현재는 단종된 스포츠터 1200을 타고 있고, 사실 최근에 많이 아쉬웠어요. 펜아메리카랑 스포츠터 S가 나온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상품성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완성도가 무르익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좋게 얘기하면은 그렇다,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프테일, 크루저, 투어러 라인업이 뭔가 텅텅 비어 보이면서 얘네는 신경 왜 안 쓰지? 할리 스포츠터 S와 펜아메리카도 중요하지만 이쪽 원래 크루저예요. 이쪽이 두텁죠.
이쪽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맞췄다. 지금 같은 스탠스랑 지금 같은 정책이랑 지금 같은 마인드면은 포스터 패밀리도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유한자이츠가 실제로 이번 월드 프리미어 영상에서 조만간 포스터의 새로운 모델도 개발될 거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뭐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기종 빨리 수입돼서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ST 모델들은 각각 저희가 프리뷰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뤄볼까 해요. 오늘은 급하게 빨리 일단 이런 기종이 출시가 됐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정리를 했고, 조만간 프리뷰 3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발빠른 소식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로 앞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